2021년 11월 1일 네덜란드 테슬라 슈퍼차저가 파일럿 형태로 다른 전기차들에게 오픈한 이후로 약 열흘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픈 첫날부터 궁금했던 테슬라 슈퍼차저를 경험해본 뒤 트위터와 유튜브 등 각종 SNS에 다양한 후기가 올라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후기들을 쭉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오픈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 현실이 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슈퍼차저에서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가 입장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 충전소 지도에는 타사 차량도 슈퍼차저 이용 가능이란 필터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슈퍼차저는 네덜란드 10곳에 총 186기이며 하나씩 확인해보면 150kW 속도를 지원하는 V2가 3곳에 각 30기, 20기, 28기로 총 78기, 250kW 속도를 지원하는 V3가 7곳에 12기, 12기, 16기, 12기, 24기, 20기, 12기 총 108기로 V3 충전소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많은 충전기를 보유한 V2 충전소를 선정해 충전기 비율은 V2 42%, V3 58%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당 부과되는 과금 구조가 아닌 다른 충전기와 같이 1kWh당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 프로그램도 적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과 네덜란드에는 아이오니티나 패스트네더와 같은 구독을 기반으로 한 고속 충전 네트워크가 있기에 이들을 타겟으로 두고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구독을 하지 않는 고객은 1kWh당 0.57유로, 우리 돈으로 776원 정도이며 매월 13유로, 즉 17,000원을 내고 구독을 하게 되면 0.24유로, 326원 정도로 약 58% 정도의 할인을 받아 테슬라 차주들과 같은 요금 체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구독은 1개월 단위로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고 월 39.4kWh 이상을 충전하면 구독료를 손해보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인데요. 아이오니티의 경우 350kW로 슈퍼차저 V3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긴 하지만 비회원 충전은 1kWh당 0.79유로에 최소 12개월 가입이 필요한 월 구독료 17.99유로를 내더라도 슈퍼차저보다 0.1유로 비싼 0.35유로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네드도 골드 회원의 경우 11.99유로로 테슬라보다 1유로가 저렴하지만 1kWh당 0.11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원 차이가 있다 보니 손익분기점으로만 본다면 테슬라가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공용 급속 충전기의 요금을 살펴보면 시간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kW급이 0.3유로에서 0.38유로 수준이므로 구독을 통해 더 빠른 충전기를 좋은 가격에 충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차대모 충전을 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CCS2 타입을 사용하기에 대부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이 가능한데요. 충전 후기들을 살펴보면 구형 아이오닉, 아이오닉5, 폴스타2, 폴스 타이칸, 포드 머스탱 마이, 아우디 이트론, 코나 일렉트릭, 폭스바겐 ID3 등 다양한 전기차들이 성공 후기를 남겼고 푸조 E208과 니로 EV의 경우 충전이 불가능했다는 사례도 있어 아직 100%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슈퍼차저 V2의 경우 폴스타2 오너는 추운 날씨에 배터리 62% 상태에서 46kW가 나왔으며 구형 아이오닉 오너는 배터리 23% 상태에서 47kW가 나옴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슈퍼차저는 모두 400V 전기차인 테슬라를 위한 충전기이므로 800V 전기차인 아이오닉5라도 배터리 58% 상태에서 47kW 속도가 나오고 V3에 간 타이칸 오너 역시 배터리 50% 상태에서 최대 134kW 정도의 속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차저 한 곳당 최소 12기에서 최대 30기가 있어 평균적으로 18.6기가 배치된 비교적 큰 충전소를 오픈해서인지 각종 SNS나 네덜란드 테슬라 커뮤니티 사이트를 쭉 둘러봐도 오픈을 통한 불만 사례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픈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 차주들에게도 불편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보면 일반 전기차 오너들은 슈퍼차저에서 다른 전기차가 충전이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테슬라를 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깊은 탄식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사진 속 모든 전기차가 테슬라 2대가 충전할 공간을 한 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슈퍼차저 충전을 방해하는 아이싱처럼 테슬라 차주들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테슬라 슈퍼차저는 공용 충전기처럼 모든 전기차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 오직 테슬라를 위해 최적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선 테슬라는 모든 차량의 충전구가 운전석 뒤쪽, 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후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슈퍼차저는 주차 공간을 기준으로 가로로 설치된 곳은 오른쪽 모서리 끝에 설치하고 세로로 설치된 곳은 우측 주차라인 가장 끝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야 슈퍼차저 내부 U자 모양으로 된 공간 밖으로 충전 케이블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고 정돈된 이상적인 충전기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동일한 위치에 충전구가 있는 구형 아이오닉, 폴스타2, 볼보, 푸조, 시트로엔과 같은 차량들은 사진처럼 별 무리 없이 충전을 할 수 있고 코나나 니로처럼 전면에 충전구가 있는 경우도 어려움 없이 충전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이외에 충전구가 위치한 차량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케이블이 짧은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슈퍼차저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김포 롯데몰에 있는 강서 슈퍼차저 V2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좌우 여분의 주차 공간 없이 슈퍼차저 4대와 주차 공간 4대가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 길이를 재봤는데 바닥에 놓고 쫙 펴서 잴 수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75에서 80cm 정도가 나옵니다. 우선 주차 스토퍼까지 최대한 바퀴를 붙여서 전면 주차 후 케이블을 대봤더니 정확히 헤드라인 끝선까지 옵니다. 옆자리 충전기를 뽑아 반대편에 대봐도 바퀴 중간 라인 정도밖에 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로로 설치된 슈퍼차저에서는 충전구가 좌우 휀다 쪽에 설치된 차량은 아예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디 이트론이 이렇게 가로 본능으로 충전을 하고 포르쉐 타이칸 차주는 서스를 올리고 화단을 침범해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충전구 쪽으로 후면 주차 후 케이블을 대보니 테슬라와 같은 왼쪽 충전구는 무난히 닿지만 반대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차 로고가 있는 트렁크 중앙까지 겨우 닿는 수준입니다. 일산 엔투워시에 있는 V3에도 방문해봤는데요. 새로운 케이블 냉각 시스템으로 V2에 비해 케이블이 더 얇고 가볍긴 했지만 역시 충전기 사이즈가 동일하므로 케이블 길이는 큰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공용 급속 충전기를 소개하는 많은 영상에 많은 분들이 케이블이 너무 치렁치렁 지저분하다, 저러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테슬라 봐라 얼마나 깔끔하고 좋냐라는 댓글들이 꽤 많은데요. 거의 주차라인 중간 이상을 오는 긴 케이블을 가진 것은 전후 좌우 모든 충전구를 가진 모든 전기차들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공공 급속 충전기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긴 케이블들을 지저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발전해 왔지만 테슬라만 충전하면 되는 슈퍼차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낄 이유도 없었겠죠. 아직 개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파일럿이기에 요금 체계나 차량별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 세계 모든 슈퍼차저는 동일한 짧은 케이블을 가지고 있고 향후 설치될 충전기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다른 전기차를 위해 다른 충전기처럼 케이블이 너저분하게 주렁주렁 매달린 형태로 교체할 확률도 있긴 하지만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테슬라는 기본 충전기 2개를 먹고 들어가는 다른 전기차들을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얻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픈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앱 업데이트를 통해 미리 안내를 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테슬라는 어떤 천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